자, 이제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개장시황. 자, 장앤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와, 예상하셨던 것처럼 파월이 좀 세게 얘기를 하다 보니 네, 그렇죠. 좀 그랬네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3주 전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3주? 당시만 네네. 해도 피보셋 기대감이 극대화 됐을 때. 아, 맞아요. 그때 제가 여기서 뭐라 했냐면요. 지금 파월이 내가 볼 때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 했고 네. 만약에 데이터가 못 나오면 금리 인하 커트란 네. 말 혹시 단어 들어본 게 있습니까? 파월의 문장 중에서 아니요, 없죠? 가령도 예를 들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금리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약간은 우리들만 네. 본 게 아닌가라고 그날 얘기했더니 기자분이 그러더라고. 유일하게 오셔갖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신다. 근데 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제 그렇죠. 나왔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어금상, 어금상이요? 예, 어금상은 뭐예요? 어차피 금리는 올라간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센스를 아니, 그러니까 어금상. 최근에 이제 네. 이제 그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제가 난 이제 못 들었지? 저는 그래서 만든 건데 네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제가 사실은 요즘에 한 이틀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안 네. 좋았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좀 알렸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걸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저가 만약 파월이라고 그러면요. 네. 금리를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더 올리지 않을까. 지금 현재 나왔던 구간보다 올려갖고 6자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 6까지도. 왜냐하면 네. 두 번 바보가 되겠습니까 파월이? 작년에 바보가 됐잖아요. 네네. 금리 약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 다시 한번 바보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들, 뭐 고용 지표 아니면 그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것들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네. 그때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제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셌어요 반응이. 네네. 좀 셌죠. 그렇죠. 그래서 좀 주가가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 오늘도 하원까지 이어지는데 어차피 비슷한 오늘은 뭐 얘기하잖아요. 카피 앤 페스트가 아닐까 싶고요. 네네. 아마 그 기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반등 내지는 뭐 보합 정도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장앤젤과 방송하면서 이렇게 좀 땀도 약간 나시는 것 같고 네. 막 얼굴도 이렇게 막 되게 문지르시-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늘은 좋습니다. 오늘은 왜냐면 괜찮으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나마 이 수요일이 가장 좋아지는 컨디션 날인데요. 아, 그래요? 좋아진 날인데 다음 날 또 아침 모닝 브리핑 이어지면서 목요일, 한번 또 망가집니다.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여간 뭐 네네.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목표가 이렇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지만 돈 버는 게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아니고 잃지 않는 게 목표거든요. 네네. 네. 근데 돈 벌면 좋겠지만 첫 번째 잃지 않아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약간 듣기 싫어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금상 얘기하고요. 어금상. 네. 어금상 제가 만든 말인데 히트치지 않겠습니까? 왠지? 어금상. 네, 어금상. 그다음에 리비안의 추억까지 보고 6자 볼 수 있다는 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빠르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제가 머니투데이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필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갖고 온 건데요. 네. 최근 서학개미 금리엔에 풀 베팅했다. 인하에 베팅한 거야, 인하에. 인하에? 예, 네. 베팅해서 관련 ETF 샀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거 심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피봇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쵸. 그다음에 올해 연말 가면 금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 베팅했는데 역시 틀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가 좀 어감이 셉니다. 폭풍 매수, 폭풍 매도, 풀 베팅. 네. 예. 원래 왜 이렇게 강하게 써요, 그 멘트를? 하여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거를? 혹시 아시냐 여쭤보는 건데요. 약간 멘트가 좀 센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 인플레이션 물가하고 PR 관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현재 5.5%, 6.5%에 걸려 있는 거죠. 물론 6.4%지만 그러면 현재 적정한 PR이 얼마냐면요. 16.7배를 보여줍니다. 지금 17배가 넘어간 상황이죠? 17배 후반대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권리금 개념의 PER이 높을 수가 없어요. 네네. 여러분들 권리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달 매출 곱하기 12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아주 가게가 잘 될 것 같으면 뭐 30개월 곱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네. 설명드리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커피숍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커피숍 옆 주변에 그 1,000원짜리 커피 있지 않습니까? 저가 커피. 네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권리금을 12개월치 줄까요?
아, 권리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게 네. 집천재 구간이니까 네. 역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펄을 낮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매우 높다는 거 보여드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빠지는 게 어떨까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네.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20배 가려고 그러면요. 네. 이따 2.5% 이하까지 빠져야 됩니다. 근데 2.5% 물가는요. 한 1년 뒤에 볼까요? 1년 뒤에 근데 저게 예.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2.5%. 예. 아하. 헤드라인 CPI. 아유. 예. 1년 뒤에 2.5%까지 갈까요? 예. 1년 뒤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현재의 그 인플레이션이요. 작년에 예상한 대로 치게 되면 이미 네. 3-4%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안 왔잖아요. 네네. 전망치가 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내년 되면 1.5%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 저는 왜 그러냐면 왜 그러죠? 올해 너무 올랐으니까 어차피 어. 내년은 이제 기고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테니까 그럼 내려오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길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바라야죠. 거죠. 네. 바라야 장이 올라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보여준 표가 S&P 500이 저 파란색이고요. 지금 검은색이 2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혹시 2년물 오늘 봤습니까, 여러분들? 2년물이요. 네. 5.17%. 아하. 아이고. 최고치 찍었습니다. 네네. 최고치. 그래서 여기 보여준 표가 보게 되면요.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인버트한 건데요. 2년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올라가면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보시는 화살표처럼 벌어지고 있다. 악어입처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년물을 내리겠습니까? 못 내려요. 쉽지 않아요. 지금은요. 못 그쵸. 내릴 겁니다. 여러분도 네. 아시겠지만 이번 주 내일 모레가 고용지표고요. 네네. 그다음 다음 화요일이 CPI예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못 내리거든요. 네. 그럼 뭐가 내려오는 게 맞겠습니까? 주가가 내려오겠죠. 주가가 내려와야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그림 보여드린 거고 제가 볼 때는 2년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저도 솔직한 얘기로 약간 주식 안 하고 네. 은행에 맡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겠죠. 100번 얘기했습니다. 네네. 예, 아. 잘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시푸스에 대한 이 이제 그 전설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네. 파월이 이길 것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파월이 이기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최근의 시장 흐름은 물론 많이 빠지지 않겠습니다만 되게 재미없는 구간을 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더 높게 더 빠르게 끝났죠. 끝났습니다. 네. 중앙은행은 이렇게 할 것이다. 예상보다 더 높게 더 빠르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강세의 발언이었으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다. 네네. 예. 정말 혹시 이렇게 예상 안 했습니까? 저는 이런 건 예상 못했죠. 예상 못했고. 아니 근데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도 만약에 지금 25까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25 올리는 걸로 속도를 둔화했잖아요. 0.25%? 아. 뭐죠? 뭐가 금리 인상 폭. 3월 22일 날?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예. 예. 25bp 올렸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야 지표가 좀 이상한데 다시 50 올려. 그러면은 사람이 뭘 믿어요? 믿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약간 그렇죠. 예. 믿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연준이 피할 것 했다.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만 연준의 주요 업무가 네. 경기 부양으로 해서 물가 잡는 게 먼저니까 네네네. 그렇다 치더라도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네. 원래 할 일이 많은 분들이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네네.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걸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필요하면요 더 속도가 빨라질 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육자가 그냥 거짓말하는 게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완벽한 물가를 잡고 금리를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금리에 대한 기조를 완화하지 않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론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다 보시면 좋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강세론자, 약세론자의 공통되는 얘기니까 네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여러분 제가 갖고 오는 기사가요. 제가 좋아하는 기사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가 오는 시간이요. 제가 이쪽에 있는 우리 PD님들한테 보내는 시간이 항상 8시, 8시 한 40분, 50분 경에 보내요. 그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출발하기 전에. 네네. 그러니까 그 적정까지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아하. 그냥 시황이 그렇다고 보시면 좋아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바뀐 게 뭐냐면요. 0.5% 인상이 갑자기 70%까지 올라왔죠. 예.
쑥 올라왔어요. 네. 이게 원래 30%였거든요. 네.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보기 네. 쉽네요. 0.25는 30%도 빠졌죠. 네. 지금은 3월 22일은 뭐 50bp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당연히 된 거겠죠.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꾸. 물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좋겠다. 일단은 시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잡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3월 22일 날 0.5% 올려서 5.00, 5.25가 됩니다. 네. 또 그다음 5월 23일 날 다시 한번 0.2 올려서 5.2, 5.50이 되고요. 이게 끝이었는데 네. 하나 더 생겼죠. 보신 것처럼 6월 23일 날 다시 한번 또 올립니다. 또 올려서 결국에는 5.5가 되고 5.75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건 보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6%까지 보게 되면 네. 의외의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지금. 높아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요. 원래 0.2% 거의 없었어요. 네네. 거의 흔적밖에 없었는데 지금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무시 못 합니다. 그러네요. 어차피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에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든지 네. 다음 주 14일 날 10회가 너무 잘 나와버리면 네.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라고 좀 보여드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는요. 딱 보시게 되면 일단 언제입니까? 내년도 1월 달 내년 1월 0.25% 인하 또 2월 달 0.25% 인하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것도 바뀌겠죠. 근데 네네. 현재 그런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생각할 거 뭐냐? 올해 12월에 금리 인하는 없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없어요? 사실 저는 예. 뭐 이거 맥락과는 좀 예. 어긋난 이야기일 수도 예. 있는데 제일 최근에 겪었던 저의 금리 인상은 옐런 때였었거든요. 예, 이런 때. 옐런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그 비트코인의 어떤 그 무너짐도 같이 있어서 정말 저도 힘들었고 다른 분들도 힘들었고. 그러면 앵커님 보시는 그 앨런이 첫 번째 올렸던 그 연도 기억하세요? 금리 올린다 안 한다. 7년인가 18년쯤이었었는데. 금리요? 예. 내린 게 아니고 올린 거? 예. 예. 처음에 그때 올린 아닌가요? 그때 처음에 아닌가요? 올린 것은 2015년. 15년? 여러분들이 앨런이 가장 큰 실수한 게 뭐냐면요. 네. 2015년 겨울에 12월에 가서 첫 번째 금리를 올려요. 네네. 근데 1년 동안에 올린다 안 올린다가 너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소통하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파월이 애써 소통하고 있는 거죠. 아. 사실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저도 기억하겠지만 2015는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네네. 올릴 것 같은데 안 올리지 네네. 않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굉장히 괴로웠던 건데 아마 그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때도 진짜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솔직한 얘기로 저는 뭐 예상하고 있으니까 별로 네네. 괴롭지 않은데 아마 이조 앵커 같은 분들은 좀 괴로울 수 있죠. 그땐 또 되게 좀 루키고 네, 그렇죠. 아무것도 그렇죠. 모르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랬구나.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생긴 게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뭐죠? 그 속담에 네. 혹을 띠려다가 또 뭐 이렇게 아 그렇죠. 덧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딱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2년물, 10년물의 인버션을 보게 되면요. 인버트 된 게 가장 커져. 100bp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100bp. 네. 이게 왜 보여드린 거냐면요.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 무조건 100% 침체가 왔다는 거거든요. 아까 네. 보여드린 금리 인상에다 더해서 이제 경기 침체까지 논할 수 있는 네. 악재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년물을 못 가요. 네네. 10년물 경기를 포함하다 보니까 못 가는 모습이고 2년물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2년물이 앞서가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 혹시 여러분들 그 뭐죠? 금융주 봤습니까? 금융주? 어제 가장 많이 빠진 게 금융주였거든요. 네네. 금융주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금융업체는요. 얘들만이 돈을 먹는데 자금 조달은 단기로 맞아요. 하고, 예, 장기로 돈을 버는 건데 장기가 못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와줄 때 다시 한번 침체가 우려가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자 충격적인 6%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옆에 보시는 이게 지금 7월달 금리 네. 인상인데 끝난다고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5.75인데요. 의외로 5.75, 6.00까지 올라왔습니다. 32%까지. 네. 한 달 전 0.2%거든요. 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6%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볼 수 있다. 보지 말아야겠죠. 보지 말아야죠. 네,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안 보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려고 그러면 고용지표 조금 못 나오고 네. 다음 집회가 좀 못 나오고 네. 좀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원해 보죠 뭐.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블랙락에 있는 닉 라이더라고 하는 아마 최고의 전략가인데 이분 똑같이 6% 얘기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네. 6% 가야 된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뭔가 아주 이렇게 충격적인 금리 올리지 않으면
경기가 죽지 않는다. 물가 못 내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저희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예상치 못한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진짜 한 달 지나서 육자가 이제 막 일상화되면 어떡할지 그러니까요. 되게 걱정스러워요. 얘기하지마저도 뭐 이렇게 안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갖고 네네.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아.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드리는 거냐면 결국 주가는 못 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네. 제 얘기가 어떤 건지 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 11월의 기억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다시요. 예, 2021년 2021년 11월 달 11월. 네. 리비안을 네.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리비안 현재 고점 대비 약 92%가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92%가 빠진 종목이 다시 원복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몇 원복이요? 퍼센트 올라야 돼요, 그러면? 거의 100배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10배? 1000%. 예, 아, 가야죠. 10배 정도 근데 올라요? 쉽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이미 13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 돈이 네네,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적자 폭이 얼마나 커졌냐면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20억 달러인데 네. 지금 70억 달러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네네. 돈 다 없고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까지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어려운데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요. 네. 이건 대충 보시면 좋은데 이게 현재 보시는 이제 넷인컴입니다. 요 파란색이 이게 보시는 요 손 따라오시면 요게 이제 리뷰하는 건데요. 네. 74억 달러 손해 보고 있어요. 당기순이. 네네. 근데 비슷한 기업으로 루시드가 18억 달러 손해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지 포인트가 3억 달러. 이게 바로 한 2년 만에 2년 전에 네. 핫했던 종목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현금도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1월 기록적인 날인데 네. 이때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가 혹시- 방송했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네. 이게 토요타에게서 리비안이 폭스바겐을 이겨 시총으로 이게 리비안이 BYD, GM이 저 끝에 있죠. 네네. 얘네가 8,900달러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1,400억 달러 찍습니다. 리비안이 1,400억 달러 네. 시총 네. 한 200조 원 찍은 거 이게 네네. 폭스바겐이 이깁니다. 폭스바겐이 네. 1년에 1,000만 대를 만드는데 거의 그렇죠. 그 당시에 리비아는 거의 뭐 10,000대 만들었었나요? 요 당시요? 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GM이 요때 당시요 1년 매출이 30조 원 됐습니다. 네네. 포드와 GM이. 네. 근데 얘네는 어떻게 됐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노세일. 빵이었어요. 매출이 빵. 아. 매출이 빵인데 여기 블룸버그 기사가 뭐였냐면요. 매출이 빵 기업 중에서 가장 이게 높은 올라간 게 아닌가. 이 최초다. 네네. 특필 아주 되게 대서특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출이 없는데 이렇게 1,400억 달러까지 올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이주행 거? 그러니까 사실 폭스바겐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 폭스바겐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꽤 많이 줄었다는 생각 들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다른 차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폭스바겐은 사실 뭐 아우디도 있고요. 12개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12개 브랜드로 1,000만 대 가량을 지금 1년에 생산하는 차인데 네. 그곳의 시가총액을 하나도 안 팔고 있었던 리비안이 넘었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엔젤은 기억이 날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그래서 그때 기사가 요거 제가 갖고 온 건데요. 2021년 11월 18일 요걸 바가지로 먹은 날이 이때였습니다. 318회 방송할 때요. 네. 제가 제목을 뭐라 했냐면 리비안과 루시드의 급등은 시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다. 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요. 이런 겁니다. 지금 그때 주가 올라간 것이 보게 되면 카노가 48%, 피스커 63%, 리비안 5일 동안 70%, 루시드 한 달 동안 120% 올라갔어요. 네. 이게 5일 동안 올라갈 만한 수치가 아닌데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동안 테슬라는 못 갔지 별로.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손해 보고 있고요. 네. 생산이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왜 올라갔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테슬라를 따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네네.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은요 너무 단순해요. 되게 잘하고 싶으면 돈을 벌면 끝납니다. 돈을 못 벌면 그 어떤 이유도 나올 수가 없어요. 네네. 끝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러면요. 예. 넘어가기 전에 예. 사실 리비안이나 루시드나 네. 그런 기업들 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냥 적절한 방법은 뭐냐면요. 이런 것도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면 이런 리비안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넓게 잡고
계속 추가적으로 적립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적립식.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 QILD라고 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쓰고 있는 네네. 고배당주가 있습니다. ETF. 네, 그 거의 10% 나오는 거. 10%, 약 12%, 11% 주고 정도 있어요. 나오고 근데 있는 거죠. 네. 주가는 다 빠져버립니다. 네네. 네. 재미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요 한번 DCA라고 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린 전략을 쓰게 되면요 네. 다 먹어요. 이 이 단가가 떨어질 때는 더 주식을 많이 사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쭉 널 펼쳐놓게 되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사서 그냥 가져가는 그 욕심이 문제인 거지. 리비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쭉 펼쳐놓고 나서 매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쓰게 되면 손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한번 지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테슬라 역시 여러분들이 2020년 7월 달에 네. 가장 매수를 많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때부터 계속 월별 매수했던 분들은 오히려 5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시면 괜찮은데 제가 어떤 걸 우려하는 거냐면 리비안 루시드를 그냥 한 번에 네. 뭐 1억이든 10억이 넣고 인생을 걸어. 그렇죠. 그 기다리 자체가 안 네.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종목도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조금씩 나눠 사게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네. 이게 뭐 안 돼 하시는 분이 있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따라하신 분들은 얘기 들어오시면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정확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네. 앞으로 좀 흐름을 볼 건데 자 오늘 파월 하원의 의회 증언 있죠. 네. 그다음 카페인 페이스 나올 거로 좀 보여집니다. 내일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가 나오는데 만만치 않을 걸로 좀 전망됩니다. 일단 문제는 네. 쉘터인데 네. 쉘터가 지금 계속 시차가 있어갖고 빠질 것 같은데도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기사 많이 보는데 네. 그 진로우 있잖아요. 진로우 있죠. 진로우가 이제 주택 한국의 매매 직방다방. 그렇죠. 예, 예. 주택 매매 플랫폼이다 보니까 걔네가 네. 월세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지표를 내준단 말이에요. 예. 그거 보면 떨어지는데 떨어지네. 이상하게 물가에서는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안 떨어지는 게 OER라고 하는 그 그쵸. 오너스 이퀴벌런트 렌트라고 하는 네. 집주인한테 물어본 임대 가격인데 네. 집주인들이 그게 빨리 자기 집을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집은 좀 잘 나가지 않을까 싶다는 네. 약간의 여운이 있지 않나 싶은 게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더 멀리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물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금리 결정됩니다. 네. 역시 점도표가 찍히는데 다플랏도 보게 되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염려가 되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도 보게 되면 앞으로 시장을 다시 상승 전환시킬 만한 이벤트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실적 너무 안 좋아요. 실적이 네. 정말 안 좋습니다. 실적이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그 또한 주가를 발목을 잡는 건데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일부 기업들 빼놓고 안 좋아서 지금 보시는 어떤 피벗에 대한 가능성이 없으면 딱히 호재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것만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현재 지금 기업 시장을 보게 되면 두 개의 기업이 축이거든요. 하나 엔비디아, 하나 테슬라인데 네. 테슬라 엔비디아 꺾이면 장이 좀 많이 빠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조금 전에 본 기사 하나 있는데 뭐 메타버스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초단기간에 뜬 게 챗 GPT A라는 거예요. 네네. 그만큼 각광받고 있는 건데 어제도 잘 버텼거든요 엔비디아가. 네. 근데 어느 순간 확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좀 더 하락이 클 거기 때문에 그런 매기까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네. 미장원 계속 이어가실 거죠? 예, 이겁니다. 10시 50분 그 오픈하는데요. 오늘은 아마 이제 하원 쪽에 같이 볼 건데 네. 저나 뭐 이주 앵커나 라이브에서 이렇게 통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냥 결과를 얘기할 거고.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 결과 네. 얘기할 거고. 지금 어제 봤더니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네.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국 실업률이 올라갈 건데 걱정스럽다 해서 지금 200만 명의 일자리가 일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대한 실업률에 대한 증가는 한 4.6%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다시요. 있더라고요. 저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요? 지금보다 지금 추가로 잃는다는 거 지금 현재보다 지금 고용이 너무 안 차서 3.4% 실업률인데 네. 내년 대개 4.6% 올라간다는 거예요. 1.2% 포인트가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전망이 된다. 내년도가 내년도 되게 나빠지겠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고용 지표가 악화가 결국에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는 신호를 줄 거기 때문에 네네. 동전 양면 같은 게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어제 나왔던 그 질문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네. 하여간 파월이 제가 볼 때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멀리 보시고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오늘 안 사면 뭐 내일 사면 되는 거고 내일 안 사면 뭐 한 달 뒤에 사면 되는 거지 주식 어디 안 가거든요. 그렇죠. 예, 라고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저희 댓글창에 두 분 미묘하게 닮았어요 웃으니까 이런 칭찬을 누가요? 댓글창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하고 네네. 이종현 거 미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이종현 아니요. 저는 제가 이 너무 장앤젤님 닮았다는 얘기 네. 얼마나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 저희 아버님 닮으셨는데 잠깐만요. 아니. 고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그러네. 인식 못했는데 저희 아버님 닮으셨는데? 나중에 그렇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그게 보시고요. 오늘 선물은 그래도 받으려야죠. S&P 500 0.07% 플러스고요. 다우지수 0.05% 플러스고요. 네. 나스닥 0.12% 3대 수가 반등권에 있는데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 아마 ADP 민간 공시표가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시 50분에 이어지는 미장원도 저희가 그 PD님께서 네. 올라왔습니까? 링크 네. 올려주셨으니까 그쪽으로 직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 가셔야죠, 여러분. 개장까지 도와주시는 거니까 절반 이상 가셔서 이 개장 시황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아유 닮아. 제가 어때요? 진짜 잘 맞네요? 아니 저희 약간 닮았네 눈 쪽이. 제가 나중에 장앤젤님 사진 한 번만 줘보세요. 저희 네. 아버님하고 한번 사진 이렇게 놔볼게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 끄세요. 좋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